구성 작가로 일하면서 가장 큰 고충이 뭐예요? 제일 힘든 점? 제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나는 음악 전문 작가로 음악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 그 능력치를 키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생계에 또 위협이 돼요. 음악 프로그램 항상 있고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지. 제 관심사가 아닌 분야 일들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구성 작가로 일하면서 힘든 점도 많으시겠지만 네. 보람을 느낀 적은 없으세요 혹시? 그러니까 뭐 사실 보통 위클리 방송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일주일 단위로 막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막 대본을 쓰고 자막을 쓰고 막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너무 이제 밤새 막 일을 하고 이럴 때 힘들다가도 사실은 이제 딱 방송 나가는 날 이제 스크롤에서 내 이름을 볼 때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난 후에 뭐 그렇구나.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아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 이런 문자 한 통 받으면 그게 너무 이제 행복이죠. 너무 아 진짜 큰 방송에서 자기 이름 딱 나오면 네. 재밌겠다 진짜. 네, 이제 그 맛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악플 달리면 슬플 텐데. 근데 이제 악플 많이 달려봤죠. 이제 아. 또 이렇게 케이블에서 제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독한 방송, 뭐 악마의 편지 뭐 이런 방송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악플도 엄청 올라오고 뭐 제작진 욕도 하고 이러는데 정신승리하는 그럴 거죠.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? 대응은?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냥 혼자 정신승리해요. 뭐 이 프로그램의 이제 그 색깔이 그러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떡하냐 욕 좀 먹어도 근데 그게 이제 그쪽을 제가 한동안은 그런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이제 일반인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 또 일반인을 컨트롤하는 게 사실 연예인들은 한마디로 선수잖아요. 선수지. 그러니까 선수들을 다루는 거랑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그러겠다. 네, 일반인 프로그램 할 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욕도 많이 먹고 그때 그러고 해서 그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피하고 있습니다. 월급으로 받아요. 한 달치 이제 몰아서 이제 4회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프로그램이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 기획 단계 그때는 이제 뭐 2달, 3달씩 기획을 하는데 그때는 방송에 나갈 때만큼의 페이를 주지 않아요. 50%, 70% 수습 기간이네. 네, 막 그렇게 줘서 그때 생계가 좀 힘들어요. 원님이라는 WON님이 이분이 공식 카페 회원인데 작가들을 보면 여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그런지요? 아, 네,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남자 작가랑 일하고 싶어요. 나 반전이다? 난 남자 멀리 할 줄 알았더니 40대, 50대 대신 선배 작가들 보면 남자가 훨씬 많아요. 근데 지금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진짜 사나이에서 병사 노출 문제가 있었어요. 편집할 때 카메라맨은 다 볼 거 아니에요. 그럼 작가들도 그거 봐요 안 봐요? 보죠. 보는데 아 그래요? 목욕탕 씬도 막 있던데? 네, 저는 와 진짜 쇼킹한데? 이렇게 그치? 당연히 촬영 현장에서 작가들도 촬영 현장을 보고 또 어떤 컨트롤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변수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보고 또 편집할 때도 보고 완성된 것도 또 보고 뭐 정말 많게는 뭐 10차례 막 이렇게 보는데 이거에 왜 나갔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는 거면 연출 의도가 있었겠죠. 근데 뭐 제가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렸더라고. 진짜 실제 다 벗은 거를. 목욕탕하고 갈아입는 걸 했는데 진짜 본다. 근데 왜 유명 여배우는 배드씬 할 때 감독하고 뭐 카메라 감독 딱 둘만 들어간다 그런 걸 어디서 들었는데 네. 예능은 안 그러네요. 글쎄 그래서 저도 이게 뭐 남자에 대한 뭐 역차별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그러네. 있고. 역차별. 네. 차별이네. 네, 뭐, 만약 여자가 나왔으면 이걸 뭐 아주 여성부에서도 들고 일어날 거야. 뭐 제가 이 진짜 사나이 제작팀이 아니라서 어떤 연출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는 이렇게 카메라 신경 안 쓰고 그걸 보여주기 정말 위해서. 이렇게 좀 리얼하게 찍고 있다 뭐 이런 의도가 아이디어는 당연히 이제 쥐어짜는데요. 그러니까 쥐어짤 때가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쥐어짜는 게 사실은 그냥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지 하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일을 하지 않을 때 되게 많이 놀거든요. 여행도 좀 가려고 하고 그리고 밖에 좀 많이 나가. 요새는 조금 기력이 세서 많이 자는데 아니, 사실 무슨 30대가 길게 했다고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?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나가서 돌아다니려고 해요. 아. 그러니까 물론 TV 모니터 다른 그렇죠. 타 프로그램 모니터는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 하고.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연초에는 뭐 어떤 요 올해 트렌드가 어떤 건지 뭐 이제 나온 책들도 좀 보고 뭐 이제 그런 기본적인 누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저만의 뭐 그런 거라고 하면 저는 좀 다른 작가들에 비해 이제 많이 돌아다녀요.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행 갔다 본 어떤 간판에서 뭐 우리 세트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인 거죠. 그래서 뭐 사진이든 메모로든 이렇게 쟁여놨던 것들에서 이렇게 뽑아 쓰는 뭐 이제 그런 정해진 틀이 없이 네. 생활 자체가 네. 작가로서 아이디어를 다 그냥 네.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계신 거네요.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.
예능 프로에서 보면 연기자들 연기를 어디까지 개입하고 뭐 돌발 상황도 대본에 다 있다는데 그런 거 좀 재밌게 좀 얘기해 주세요. 개입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거지 없는 거를 짜내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요?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뭐 제가 남녀 데이트 이제 그것도 리얼리티잖아요. 네. 그러면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든 거야. 그래서 이제 막 스킨십을 좀 하고 싶은데 막 망설여. 그러면은 이제 좀 끊어갈 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좀 더 프리하게 해라.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팁 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얼리티라고 해서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은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막 이렇게 주진 않아요. 막 그렇구나. 네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에서 시나리오에서 뭐 이제 쓰잖아요. 예를 들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런 지문을 그쪽 좋아하시나 봐. 그러니까 뭐 지문을 주진 않는데 이제 뭐 약간 상황 봐서 얘네가 좋은 것 같은데 망설인다.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라.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. 이번에 어떻게 청취자분들이 작가가 관심이 많은가 봐요. 방송 작가라면 외주 제작사 및 비정규직이 꽤 많고 근무 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요?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. 뭐 이렇게 기획료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노동은 뭐 하루에 막 12시간씩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회차별로 이제 방송이 됐을 때 나가는 거에 비해서 뭐 이것도 이제 채널마다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100% 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약간 예를 들면 케이블에서 하는 뭐 시즌제 예능 같은 경우 12회가 나가기 전에 이제 한 2달 뭐 이렇게 기획을 하는데 뭐 그때는 이제 내가 일한 거에 100%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부당한 거고 뭐 그렇습니다. 방송 작가를 꿈꾸는 후배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추천하세요? 비추천하세요? 제 가족이나 최측근이면 하지 말라고 할 거. 그러면 같아요. 하지 말라는 건데. 힘들고 유행어가 있어요 작가께. 네. 이제 어떤 되게 유명하신 신혜진 작가님이라는 분이 이제 책도 내시고 했었는데 작가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뭐 이제 1, 2년 차 때는 돈이 없고 뭐 2, 3년 차 때는 시간이 없고 4, 5년 차 때는 친구가 없고 6, 7년 차 때는 애인이 없고 7, 8년 차 때는 뭐 이제 싸가지가 없고 10년 차가 되면 이제 감이 없다. 아유 감이 없는 분을 모셨네. 네,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의 이제 그 연차에 따른 이제 고충을 컴팩트하게 그러면서 임팩트 센스 있게 하셨다. 네, 표현을 하신 건데 그게 정말 맞거든요. 그래서 맞아요. 정말 20대는 너무 제가 막 20대에 정말 그 좋은 20대 일을 하느라 막 일에만 정말 올인을 했고 너무 아픈 친구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. 작가들 정말. 네. 일단 끼니를 제때 못 챙겨 먹는 경우도 밤낮 없이 일하고 하다 보니까 키보드 하도 두드릴 거 아니야. 네, 그래서 이제 손목 증후, 손목. 네, 그리고 뭐 거북목, 디스크 뭐 이런 거 굉장히 비일비재하고. 쉬운 일은 아니다. 방송 일을 하시면서 최악의 상황이나 진상. 좀 어릴 때였는데 네네. 토크쇼였어요. 연예인 토크쇼. 그런데 이제 그날의 이제 이슈가 성형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실리콘을 갖고 나왔어요. 실리콘. 네, 이제 가슴 수술하는 이제 실리콘을 갖다 놓고 좀 리얼하게 이렇게 보면 그때만 해도 이제 막 그런 정서가 좀 아닐 때여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독한 편이었죠.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대본을 이제 주고 여자 걸그룹의 모 멤버에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걸 못 하겠다고 자기 촬영 못 하겠다고. 너무 야하다 이제. 뭐 이제 자기는 아니다. 자기도 여기다 넣었으니까. 아마 이제 그쪽으로 전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엄청 어렵게 달래고 얼르고 막 굉장히 촬영이 지연이 됐었어요. 그것 때문에.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여자로서 뭐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보면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사실 할 수 있지만 일터에서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됐고 대본도 다 이거 촬영에 제가 들어가야 봤을 때 프로 정신이 없는 거죠. 네,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거죠, 사실. 뭐 이제 방송 작가 꿈꾸는 분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이제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.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되고 나면은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되기는 또 사실 엄청 쉬운 분야예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전공도 전혀 상관이 없고 학원 다니면 돼요? 보통 아카데미 출신도 많고 아니면 이제 뭐 전공으로 굳이 치자면 이제 선배들이 끌어주다 보니 뭐 예대 나온 친구들이나 뭐 어디 문창 나온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공대생도 있고 뭐 선생님 하다가 때려치고 온 뭐 작가도 있고 뭐 정말 여기는 뭐 엄청난 다양하네. 네, 그래서 뭐 그런 특별히 뭘 전공해야 돼 이런 제약도 없고 아카데미를 나와야 된다는 뭐 그런 기준도 없어요. 기준이 없어요. 그래서 네, 물론 약간 저희도 이제 위계라기보다는 이렇게 작가들이 이제 여러 명이다 보니 막내인데 너무 늑수구레한 나이 많은 막내가 오면 아무래도 부려먹기 부담이 되니까 뭐 이제 그런
그런 거는 조금 보기는 하는데 사실 나이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요. 나이도 안 보고. 네,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특별한 제약이 없어요. 그냥 방송을 너무 좋아하고 뭐 약간 좀 창의력 그런 재치 이런 게 좀 있는 친구라면 저기 레이디님이 네.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이 일을? 예, 사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굉장히 예. 제 일을 사랑하고요. 아. 네, 저는 그럼 계획이나 목표 있으세요? 더 공부를 하고 좀 연말을 해서 드라마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. 어떻게 소감이 어떠셨어요 오늘? 네, 재밌었고요. 예. 제가 항상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다가 그러니까. 당하니까 아, 좀 이색적이었어요. 네, 그래서 인터뷰의 마음을 예. 이해하게 되 당황스럽고 좀 아는 것도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러시죠? 되면서 좀 더 이제 대본을 잘 써줘야겠다. 네,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